저 이제 수업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수업하러 나가려는 찰나에 HSK 5급이랑 6급 중작 준비하시면서 이런 표현들 활용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표현들은 기존의 기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장 표현에서 가지고 온 표현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해당 표현들 언제 활용이 되느냐? 자, 우리가 5급이랑 6급 중작 시험보다 보면 어때요? 순간 멈칫 뜸을 들이게 되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때가 언제죠? 자, 내 머릿속에 기본적인 문장 구조라든가 내가 익숙한 표현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표현들을 보다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면 그 연결사 표현들이 아주 적절한 게 필요한 게 있는데 막상 떠오르지 않고 약간 아주 기본기적인 표현들만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죠? 뭐, 因为所以, 但是, 可是, 요런 것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만 문장 구성이 되다 보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HSK 5급 내지는 6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결사 표현들 딱 뽑아봤거든요. 그런 거 몇 가지 알고 가시면 시험에서도 훨씬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뽐내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HSK 5급이랑 6급 중작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어민처럼, 그리고 보다 표현이 고급스럽게 활용될 수 있는 연결사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총 3가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때 가장 마지막 항목 같은 경우는 정말 유용하게 다양한 중작 문장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집중해서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결성 접속사, 그러니까 끄트머리에 쓸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접속사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결과적으로 结果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문장의 마지막에서 이제 앞에 내용 주장을 다 끝내고 결과적으로 할 때 结果로 문장을 시작하시면서 글을 나열해 주시면 되죠.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툴은 结果 주어는 동사 명사해게 되어버렸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시문을 보도록 할게요. 结果我错失了良机라는 표현이 있죠. 결과적으로 나는 놓치게 되었다.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실 때 结果로 주제 내용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문장이 깔끔하겠죠. 자, 두 번째는 가장 쉽게 중작 활용이 가능한이라고 제가 명시를 해놨어요. 그 이유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결과를 마무리 짓는 내용을 넣게 된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고 그런 내용들의 표현이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무엇을 드러내는 게 좋아요? 나라든가 또는 이 글 주인공의 감정으로 글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표현이 굳이 사용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은 不管什么A, 이때 不管은 어떤 조건이든 관계없이 결과는 변함없다라는 걸 이해하죠. 그다음에 什么 뒤에는 A 자리엔 보통 명사가 오게 될 거예요. 왜냐면 什么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 A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나는 항상 느낀다. 이러한 감정이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정도부사 흔히 감정사 앞에 쓰인 거죠. 그래서 A랑 관계없이 그래도 결과적으로 나는 항상 무엇이라고 느껴라는 표현이 不管什么A, 我都感到很 감정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시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不管什么事情我都感到很高兴. 자, 그래서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나는 항상 어때요? 感到很高兴. 항상 기쁘다고 느껴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자고요. 두 번째는 원인과 결과인데요, 여러분들. 자, 원인과 결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因为所以 하고 因此 같은 것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해당 표현들은 앞에 중장 내용에서 워낙 자주 반복이 될 수도 있고 해당 표현만 익숙하게 되면 표현이 조금 유치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게 되는 접속사 누구요? 를 활용해 주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같은 경우는 역접, 순접 모두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원인과 결과를 드러낼 때는 우리 순접의 역할을 하게 되는 얼로 활용할 거예요.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뒤에 결과되어진다라는 거고 이때 앞에는 굳이 쉼표를 넣지 않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뒤에 결과되어지다예요. 은 특별하게 해석은 되진 않지만 중국어 문장 구조에서 구조를 구성하는 아주 주요한 요소가 되기도 해요.
얼로 인해서 역접이 되기도 하고 순접이 되기도 하고 얼을 독해 지문에서 자주 보시면서 그 감각을 익혀놓으시면 좋아요. 우리는 원인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 순접의 역할로서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의 문장 보도록 하자고요. 有时 때로는 인 무엇으로 인해서 缺乏深思熟虑和严密论证. 자, 缺乏 부족한 거죠. 심사숙고함이 부족하거나 또는 엄밀히 따져보고 확증하지 못해서 서두른 까닭에 그로 인해서 결과를 나타내는 게 누구예요? 얼로 자연스럽게 결과로 이어집니다. 导致 초래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요? 이러이러한 상황, 국면을 초래하게 돼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重复的工作. 자, 반복된 업무. 그다음에 심지어는 前功尽弃 사자성어죠. 공든탑이 무너지다,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다라는 표현이에요. 반복되거나 심지어는 그간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인, 원인,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 표현으로 한번 중작을 연습해 보시길 꼭 추천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바로 반전의 흐름을 꾀하는 연결사, 접속사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글이 밋밋하다가도 반전 요소만 정확하게 들어가고 활용이 되면 어때요? 훨씬 글이 역동적이고 재미있어지죠. 그래서 반전의 접속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반전 생각하시면 但是,可是,不过 등만 가장 먼저 떠오르실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해당 표현만 쓰게 되면 글이 계속 밋밋해질 수 있으므로 상반된 경우를 드러내는 상황에 반전을 한번 꾀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첫 번째는 与此相反입니다. 뭐라고요? 与此相反이라는 표현이라고 주로 문두에, 문장 처음에 위치를 해요. 그래서 앞에 주장과는 상반되게 사실은 또는 내 견해는 또는 글의 흐름은 이끌고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문장의 시작에 놓고 쉼표 찍고 뒤에서 주어, 수어 내용으로 문장을 나열해 주시면 돼요. 이와 반대로 다르게 란 뜻이에요. 자, 예시문 보도록 할게요. 与此相反健康食品行业. 자, 건강식품 산업은 도리어 아무래도 뒤에 주제 내용을 강조하기에는 앞에 与此相反과 함께 호응해서 사용되는 반전의 부사 却 활용 등이 가장 자주 드러나겠죠. 그래서 종종 与此相反 주제어는 却 수러하다 라는 형태로 이러한 형태로 글이 종종 자주 구성이 됩니다. 다시 예시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건강식품 산업은 도리어 得益于 이득을 받다. 무엇에? 료간, 독감의 이득을 받다. 수혜를 받다 라고 표현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표현 같은 경우는 많이 보시고 여러 번 소리내어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해당 표현 자체에 좀 익숙해지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 표현은 조금 난이도 있는 지문에서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자, 표현을 보시면 쉼표와 쉼표 사이에 해당 표현이 단독으로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시고 앞에 내용과 다르게 이제 상반되는, 대비되는 내용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드러내고자 할 때 자, 각각의 문장과 문장 사이에 쉼표로 구분을 지어주시고 표현을 쏙 넣어서 구성해 주시면 돼요. 而相形之下. 자, 서로의 상황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라는 뉘앙스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 대비해 보면 이라는 정말 좋은 표현이니까 而相形之下 기억해 주세요. 자, 中国人是慢性子. 중국 사람들은 성격이 느긋느긋한 것 반면에 쉼표 而相形之下.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도리어 좀 급한 편이다 라는 표현의 문장이었어요. 여러분들, 韩国人确实急性子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문장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어떤 해석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없지만 사실 해당 표현이 있어서 문장의 퀄리티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하기 전에, 동사한 후에 절대 두 번째 동사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게 반전 역접이라고 해서 꼭 글의 후반부에, 중후반부에 나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글의 시작 부분에서 어떠한 견해라든가 주장을 드러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문장 표현들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죠. 자, 동사하기 전에 千万 절대 不要 동사이 하지 마세요. 否则 이때 반전을 나타내는 건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 否则라는 거죠. 很容易 어떠한 상태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는 동사 허우로 가정을 세워주셔도 되고요. 예시문 바로 보면 감이 딱 오실 거예요.
登机前 비행기 탑승 전에 千万不要 절대 吃的 먹지 마세요. 过饱 너무 배부르게 먹지 마세요. 否则 그렇지 않으면 很容易 아주 쉽게 伤身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몸이 상할 수 있습니다. 运动后 운동 후에는 不能 해서는 안 돼요. 立即坐下 바로 앉으셔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뭐 千万不要 절대 하지 마요라고 아주 강력하게 금지를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정도로 언급하고 있는 거죠. 否则 그렇지 않으면 很容易伤身 아주 쉽게 몸이 상할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마지막 내용으로요. 이전의 고정관념과 다르게 요즘에는 조금 더 좋게 또는 예전과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주제견을 이끌어낼 때 활용할 수 있는 문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의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단 하지만 最近 최근 요즘에는 被认为是 자, 被자 피동구문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무엇으로 여겨져 버린다라는 거. 이때 是는 특정한 수로가 아닌 강조의 역할을 합니다. 一种优点 하나의 일종의 장점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이 모두가 다 뭐 어떠하다라고 견해를 갖고 있거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요즘은 참 달라요 하면서 임팩트를 주면서 글의 시작을 할 수도 있고 글의 마무리에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알고 계시면 문장의 퀄리티가 훨씬 높아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문장 중작을 하다 보면 중간에 멈칫멈칫할 때가 있는데 이런 연결사 표현들이 많이 쌓이면 내가 갖고 있는 기본 문장력에 더해져서 문장 흐름을 조금 더 빠르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익숙해진 후에는 조금 더 많이 연습을 해봐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신 표현들 오늘 하루에 다 한번 몰아서 스스로 중작을 해보셔도 좋고요. 또는 하루에 한 개 내지는 2개 정도로 쪼개셔가지고 나눠서 중작을 해보셔도 좋아요. 수고 많으셨어요.